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민석 박사의 지놈 컴퍼스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발효의 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효하면 보통 김치나 와인 이런 음식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는 발효를 그냥 음식 만드는 기술, 이걸 넘어서요. 이게 사실은 인류 최초의 생명공학이다. 그리고 유전자와 인간이 처음으로 만난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관점이 아주 신선하죠. 네,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와인, 맥주, 빵, 또 김치나 된장 같은 거요. 네네. 이런 발효식품들이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미생물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온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자기도 모르게. 네. 핵심은 이 발효 과정 자체가 그 효모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 있잖아요. 네. 걔네들 안에 유전자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DNA니 유전자니 이런 거 전혀 몰랐죠.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는 술이 나오네? 이렇게 하니 더 오래 보관되네? 하면서 특정 환경, 그러니까 특정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계속 선택하고 유지해 온 거죠.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의 유전자를 그냥 맛이나 향, 안전성 이런 결과물만 보고 골라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정말 인간의 직관으로 한 원시적인 유전자 선택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원시적인 유전자 선택이라 재밌네요. 그럼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와인 만드는 효모요. 그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아, 사카로비세스 세레비지에. 네.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가 와인 만들 때 쓰는 효모는 그 야생에 있는 효모랑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계속 고른 거죠. 당도가 아주 높아도 잘 살아남고 또 알코올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향이나 맛을 내는 그런 효모들, 이런 애들을 본능적으로 계속 선택해 온 거예요. 아하, 술 항아리 안에서요? 네, 그 술 항아리라는 딱 제한된 환경 안에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효모들이 더 잘 살아남고 번성하게 되고 네. 인간은 또 그 결과를 보고 다음번 술 담글 때 또 그걸 쓰고 와. 이게 바로 인간하고 미생물 사이의 공진화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해 온 과정이에요. 이야, 술 항아리가 그럼 거의 자연 선택 실험실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인간의 미각이나 후각이 일종의 선택 압력으로 작용한 거죠. 특정 유전자만 살아남도록. 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 옛날의 직관적인 유전자 활용이 그럼 현대 생명공학이랑은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이 고대 인류의 경험적인 지식이 현대 유전체학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이랑 만나면서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아, 시너지요? 네, 오늘날에는 우리가 발효 미생물의 유전체 염기서열 전체를 다 분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이 있죠. 네, 유전자 편집 기술. 네, 그걸 이용해서 단순히 알코올 생산량을 늘린다 이런 걸 넘어서요. 특정 맛이나 향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몸에 좋은 어떤 기능성 물질을 만들게 하거나 와, 심지어는 의약품 성분이나 백신, 친환경 바이오 연료까지 만들도록 미생물 유전자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에 술 항아리에서 시작했던 그 미생물과의 협력이 이제는 최첨단 실험실에서 병치료제 만들고 환경 문제 해결책까지 만드는 수준으로 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야, 발효가 진짜 그냥 과거 기술이 아니네요. 여전히 살아 숨이면서 미래를 만드는 그런 생명공학 플랫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발효의 가능성은 이제 식품 산업을 훨씬 넘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인류의 경험적 지식하고 현대 과학 기술이 만난 결과고요. 그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발효가 우리 인류 문화나 역사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 지놈 컴파스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재밌게 다루던데요. 네, 그렇죠. 문화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죠. 고대 문명에서 종교 의식 같은 거 할 때 술을 신성한 음료로 썼다거나 맞아요. 또 여러 문화권 축제나 장치에 발효 음식이나 음료가 빠지지 않았던 걸 보면 이게 단순히 배 채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쁨, 풍요, 공동체 의식 이런 거랑 연결되는 느낌? 네,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작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인간의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같이 공유되어 온 거죠. 와인이 그냥 술이 아니라 뭐 소통의 도구, 축제의 촉매제, 때로는 약으로도 쓰였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 그렇네요.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이 발효라는 현상이 인류가 유전자라는 개념을 알기도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네요. 가장 오래되고 본능적인 형태의 생명공학 실험. 네, 바로 그렇습니다. 실험실 가온 대신에 앞주마 두르고 비코 대신 술 항아리 들고 했던 거죠. 네, 발효는 유전자와 인류가 처음으로 손을 딱 맞잡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낸 아주 창조적인 기술이고요. 또 과학이랑 문명이 서로 스며들면서 같이 발전해온 정말 아름다운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미생물은 인간의 그 선택 압력 속에서 특정 방향으로 진화했고 또 그 결과물은 다시 인간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고요. 오늘 이민섭 박사의 지능 콤파스 통해서 발효라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현상을 유전자와 인류 문명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일상적인 것들 혹은 문화 속에 혹시 발효처럼 우리가 아직 그 과학적 원리는 잘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또 다른 형태의 생명과의 숨겨진 협력 관계가 얼마나 더 있을까 하는 거죠.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우리 주변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